여러분 안녕하세요. 6-3강 전통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6-2강에서 남사당놀이 6가지 놀이를 각각 종목별로 이해하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에 전통인형극 꼭두각시 노름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인형극이 어떻게 연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이해하시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꼭두각시 노름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보존 전승되는 인형극입니다. 한국의 인형극은 주변국 중국, 일본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전통 인형극만의 독특한 양식과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인형극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서와 세계관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인형은 고대부터 제의와 주술적 매개체로서 목각 신상 인형, 그리고 목각 인형, 토우 등의 형태로 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그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이상을 물체에 투사하면서 상징적인 성물체를 통해 어떠한 소망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것에서 인형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고대의 인형들이 인형극의 직접적인 기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물체로서의 기능에서 점차 오락과 놀이 등이 첨가되면서 인형극으로 확장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한국의 인형극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출현했는지 정확하게 그 연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송나라의 마달림이 13세기 후반에 편찬한 문헌통고의 기록에는 중국 당나라 이적 장군이 668년 고구려를 정벌하고 황제에게 괴뢰, 즉 괴뢰는 인형을 뜻합니다. 이 괴뢰를 바쳤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땅에는 오래전 고대 국가부터 이 인형극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문헌 기록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존재했던 인형이 지금 꼭두각시 노름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꼭두각시 노름은 그 서사의 이야기 등으로 유추해 볼 때 17, 18세기 조선 후기에 형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하튼 고대 국가로부터 존재했던 인형들이 많은 시간을 지나 변화하면서 지금의 꼭두각시 노름으로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또 먼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의 꼭두각시 노름이 펼쳐지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국의 전통 민속곡들은 공통적으로 정확한 실명제가 없는 작자미상의 희곡들입니다. 즉 구전을 통해 전승되어 오던 것들을 연희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채록하여 채록본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또 최근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뚜렷한 작자가 없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며 형성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변화해 왔으며, 특히 전통 민속극의 담당층들이 최하위 계층의 천민 집단들로서 그들의 시각과 의식을 통해 양식화된 놀이는 당대 민중들의 정서와 세계관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이 꼭두각시 노름은 총 2마당 7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서구의 희곡 양식으로 본다면 2막 7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극의 전개 방식은 각 거리별 독립된 주제로 옴니버스 형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구조는 인형극만이 아닌 탈춤 등 전통 민속극들이 거의 유사합니다. 즉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문학적 소설의 전개 방식과 같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극적 구성이 아닌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를 거리별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는데, 마치 염주알식 구조로 각각 알들이 하나의 줄로 엮여 있듯 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인형의 형태는 목각 막대 인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손 인형과 절, 상여와 같은 실물을 축소해 놓은 조립식 소품 등을 사용합니다. 인형의 종류는 주인공 역인 박첨지와 꼭두각시, 홍동지 등 인물 인형이 30여 종에 이르며 이심이, 청로새, 꿩매 등 동물과 절, 상여, 또 만사 등의 소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형막은 가로 3m, 세로 2m 정도의 프레임에 천을 둘러 인형막을 설치하고, 인형막 앞에는 사물 악기와 태평소를 연주하는 악사가 위치합니다. 보통 인형막 안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을 주조종자, 이들을 대자비,
라고 하고요. 이 대자비 1인과 보조 조종자 2인, 인형 보조 1인이 들어가며 이들은 1인 다역을 합니다. 특히 주 조종자를 대자비라고 칭하는데 이 대자비는 박첨지 배역을 맡으며 이도 역시 1인 다역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악사석은 관객을 등지고 앉아 유치하면서 장고제비가 이 삼바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삼바지 역할은 대자비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그 밖에 극의 진행자, 사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객의 관점으로 또는 극의 동조자로 또는 연주, 극의 템포를 조종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형을 조종하며 극을 전개하는 대자비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삼바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악적 구성은 노래 장단과 춤 장단, 효과 장단 등 타악기를 중심으로 연주됩니다. 우리 꼭두각시 인형에 등장하는 그런 등장 인물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물의 크기를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꼭두각시 인형극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형은 주로 막대 인형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장치적인 기술들을 여기서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입을 이렇게 움직여 본다거나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인물이 바로 이번 이 꼭두각시 노름에서 주인공인 박첨지라는 인형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의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심이는 뭐든지 잡아먹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뱀처럼 생긴 것이 이심이라는 것이고요. 요 인형이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는 바로 박첨지의 본 부인입니다. 본 부인. 그래서 요것도 막대 인형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형은 막대 인형의 특징이지만 그 안에서 장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인형이 제작된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입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네, 총 2마당 7고리로 구성된 이야기는 박첨지 마당과 평안감사 마당으로 크게 2마당으로 구성되며 박첨지 유람거리를 시작으로 마지막 건사거리까지 7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의 진행은 대자비의 구음을 시작으로 때로라는 구음곡과 함께 공연에 등장하는 인형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각 거리마다 박첨지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해서 거리마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거리마다의 주제는 다르지만 모든 이야기는 박첨지 인물을 중심으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박첨지 마당의 박첨지 유람거리입니다. 이 박첨지 자신의 내력을 밝히고 또 이런 팔도광사를 유람하고 돌아와 꼭두패의 놀이판에 구경 나온 이야기 등을 이야기합니다.
밤중 가운데 사람 참 많이 모였구나. 여보세요 영감님. 어이? 아닌 밤중 가운데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웬 영감님이 남이 노름처에 나와 난가히 떠드시오? 어허이, 날더러 웬 영감이 남의 노릇 쳐나와 난간이 떠드느냐고. 그려. 망해 신어라 천리강산을 귀경가세. 시구나. 충청도라 계룡산이면 공주 금강을 귀경하고, 어이 좋지. 전라도라 지리산이면 하동 섬진강 귀경하고, 어이야. 경상도라 대백산이면 상주 낙동강 귀경하고. 두 번째 피조릿거리는 종교적 비판의 주제의식을 가진 내용으로 박첨지의 딸과 며느라기가 뒷절 상자 중들과 놀아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홍동지에게 쫓겨나갑니다. 홍동지는 뒤따라 퇴장하면서 박첨지가 다시 나와 조카 딸들이 잘 놀던가를 살바지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홍동지가 나타나 쫓겨 들어갔다고 하면 괘씸한 놈이라면서 잠시 들어가 혼을 내주고 나옵니다. 내 나누라 하는 시, 내 나누라 하는 시, 나지네 잘 춘다. 네, 세 번째 꼭두각시거리입니다. 이 꼭두각시거리는 가부장적인 봉건 가족제도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그리는 내용으로 박첨지는 산바지에게 그 자기 큰 마누라 꼭두각시의 행방을 묻고 노래를 부르자 꼭두각시가 나타나 보궐타령을 주고받으며 즐깁니다. 박첨지는 그동안 혼자 살기가 어려워 작은 마누라, 첩이라고 하는데요. 첩을 얻었다면서 상면을 시키자. 두 여자의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하는 수 없이 살림을 나눠주는데 이 첩인 덜머리집에게만 후하게 나눠주자 이 꼭두각시는 강원도로 중이 되러 가겠다고 퇴장합니다. 박첨지는 오히려 잘됐다는 듯 덜머리집을 얼싸안고 퇴장합니다. 다시 나온 박첨지가 이번에는 울면서 꼭두각시 봄마누라죠. 봄철을 찾자 산바지가 왜 우냐 묻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원해서 운다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려, 그럼 내 세간을 놓나? 예? 어? 세간을 놓는다, 세간을 놓는다. 호동 장롱 판다지, 자개암 동기라지. 그건 모두 아이고 우리 작은 마누라 같고
큰 마누라는 뭘 줄까? 큰 마누라는 뭘 줄까? 큰 마누라 줄 거 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깨진 숟가락, 그 깨진 그릇, 그리고 저 뒷간 들어가서 깨진 매운 독가리, 그거 다 우리 큰 마누라 갖고 왠가 전답을 놓는다. 왠가 전답을 놓는다. 앞들로도 천석지기, 뒷들로도 천석지기, 개똥밭 사흘가리, 그건 모두 아이 따줘야지. 우리 작은 마누라 갖고. 아이고 나 참. 큰 마누라는 뭘 줄까? 큰 마누라는 뭘 줄까? 큰 마누라 줄 거 있다. 쭉 건너 상상봉 묵은밭 서대지기, 너 그거 가져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여라 이라잉. 아이고 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소. 보기가 싫어.